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중등반 저희 그랜드 슬램관이라고 하고요. 현재는 중학교 2학년, 3학년 대상으로 수학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여기 이제 센터장을 맡고 있는 한승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제 1부, 2부 나눠서 진행을 할 거고요. 1부는 제가 특목자사고가 대입에 유리한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그 상산고, 외대부고의 그 자기평가서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2부는 저희 중등반 부원장님께서 정규 프로그램하고 내신 만점 프로그램까지 해서 쭉 저희 학원 학원 커리큘럼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리시죠? 뒤에 잘 들리시죠? 네. 마이크가 없어갖고 이 정도 공간이면 뭐 목소리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설명회 하는 걸 보신 적 있으실까요? 없으신 거죠? 네, 다행입니다. 네. 똑같은 내용을 또 하는 걸 들으실까 봐. 일단은 특목 자사고가 대입에 유리하다라고 저는 일단 주장하는 바고요. 지금 현재 바뀐 입시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정시에 대한 불안감이 많이 증가할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대학에 갈 때는 어떤 정시에 그 내신이 들어오잖아요. 정성평가를 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정시 파트에 내신이 들어오게 돼버리면은 나의 그 수능 성적만으로 이 대학에 합격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예상하는 바로는 앞으로 그 대학 입시를 바라보는 방향성이 지금은 학생부 종합 전형하고 정시 전형하고 약간 5대5로 바라보고 있을 겁니다. 지금 어머니께서 5대5로 바라보고 계실 건데 이게 약간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이 한 6이나 7로 올라갈 거예요. 수능 전형이 한 4에서 3으로 내려올 거고 그렇게 변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인식 자체가. 정시에 교과 성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와 버리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승부수를 띄우자 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런 학교에 그런 학생부 종합 전형에 유리한 학교를 들어가게 되면은 좀 이제 그나마 안도를 하실 거고 그렇지 않은 학교를 가면은 더 불안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 판단들을 지금 잘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우리 아이들 고등학교 보낼 때 어느 고등학교를 보내는 게 나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가지고 왔습니다. 자, 2024학년도 서류평가 후기입니다. 입학사정관께서 이번 대학 입시에서 입학사정관이 올해 학종평가를 마치면서 올해에는 더 학생이 안 보이고 숫자와 이수 과목이 보였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학 입시는 이제 딱 계속 변화가 되어 왔었거든요. 변화가 이제 다 끝났죠. 일단은 기본적인 변화는. 그러니까 비교과 영역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축소되면서 아예 이제 딱 끝나버렸죠. 정확하게 다 축소가 된 상황에서 올해 2024학년도 대학 입시가 치러졌었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쓰는 자소서가 사라져 버렸죠. 그죠? 자소서 사라져 버렸고 그 이전에는 교사 추천서도 있습니다. 교사 추천서도 사라져 버리고 자소서도 사라져 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오로지 학생부만을 가지고서 아이들을 판단해야 되는데 비교과에 대한 부분들이 다 이제 막 삭제되고 볼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리니 숫자랑 이수 과목만 보였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수 과목부들은 전공 계열에 대한 기초 과목 이수 여부를 확인을 해서 안 들으면 거의 안 뽑았다고 했습니다. 공대를 가려고 하는데 이 아이가 미적분을 안 들었다. 안 뽑았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기하를 안 들었다. 기하라는 과목을 들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다. 그러면은 물리투를 들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리투를 안 들었다. 이렇다면은 뽑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서울대는 이번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의대도 그러니까 의학학 계열 쪽에서도 물리를 안 들었으면 그거에 대한 페널티를 부여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토록 이제 이과 쪽은 물리가 상당히 중요한 과목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 고급 글자가 들어간 과목을 들으면 눈길이 가더라라고 했습니다. 고급 수학, 고급 화학, 고급 물리 등. 그러니까 전문 교과목을 들었으면 어쩔 수 없이 눈이 가더라는 얘기입니다. 예. 자, 이게 일반고 교육과정 편제표고요. 왼쪽 1학년 1, 2학기, 2학년 1, 2학기, 3학년 1, 2학기 위쪽은 필수 과목, 아래쪽은 선택 과목입니다. 아래 더 있어요. 선택 과목 많이 있고요. 지금 잘려진 상황인 거고 어쨌든 일반고 교육과정 편제는 기본적으로 그 수능 교과목에 맞춰서 편제를 깔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듣게 되는 그런 과목들에 대해서
수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뭐 우리 아이들이야 뭐 고교학점제에서 이제 수업을 들을 거기 때문에 뭐 모든 과목들이 다 강좌가 깔릴 거고 거기서 우리 아이들 선택할 수 있잖아요가 될 수 있습니다만, 학생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인원수가 확보가 돼야지 강좌가 깔리는 거거든요. 나 혼자 듣겠다고 해서 깔리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될 수 있고, 이건 이제 외대부고 교육과정 편제표고요. 필수 과목 1학년 때 듣는 거 말고는 다 선택 과목인 거죠. 쭉 깔려진 상황인 거고, 외대부고는 일단은 외대부고에 대해서 관심들을 많이 갖고 계신 게, 대학 입시 실적이 수시와 정시가 골고루 높게 잘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학교의 입시 지도 자체가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뭐 공통상관을 배우고 고2를 올라가는 순간부터 입시 지도를 해줍니다. 아이들이 이제 1학년 때 내신 성적을 보고서 그대로 계속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 입시를 치러도 괜찮겠다라고 하는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 얘는 수능으로 좀 돌려야겠다는 아이들을 입시 지도를 해주죠. 그래서 수능 쪽으로 가려고 하는 아이들은 수능 교과목인 수학 1, 수학 2, 그다음에 미적분 이쪽을 듣게끔 이제 지도를 하고요. 그 외의 아이들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갈 아이들은 미적분학 1, 미적분학 2라는 일반고에는 깔려 있지 않은 과목들입니다. 그것들을 고2 때부터 듣게 해서 AP 과목들을 또 고3 때 듣게끔 해서, AP 과목은 이제 대학에서 인정해주는 그런 교과목들이잖아요. 그런 과목들로 해서 이제 수업 들었게끔 하고 있고 지도하고 있고, 여기 지금 동그라미 친 동그라미 친 그런 과목들, 미적분학 1, 2도 있었고, AP 화학, 선형대수학, 고전역학, 유기화학, 분자생물학, 이런 과목들이 전문 교과목들입니다. 앞에서 입학사정관들이 눈길이 가더라라는 과목들이 엄청 많이 깔려 있죠. 네, 그런 과목들로 깔려 있기 때문에 이걸 아이들이 뭐 다 듣는 건 아니지만 자기 진로에 맞춰서 로드맵 짜서 듣게 되면은 당연히 그 경쟁력 자체는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대학의 학종평가 결과를 제가 올려놨는데요.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은 담임 선생님이 적어주시는 란이고요.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은 담당 과목 선생님들이 작성해 주신 란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귀하다라고 돼 있죠. 학생의 개성과 다양성 개개인을 살피는 귀중한 자료가 되어가고 있고, 개인 차이를 확인하기가 용이한 그런 자료다. 이게 그나마 개인 차이를 확인하기 용이한 자료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특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세특이 중요해졌기 때문에 교사의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 개인 자료가 줄어든 만큼 교사의 기록이 더 중요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걸로 아이들을 선발할 거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학생이 잘 보이지 않아 걱정입니다. 그죠? 주제 발표 등 객관적 수업 활동의 기록이 있는데, 생기부 적혀져 있는데, 학생 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하는 거 쉽지 않고, 이게 학생 개인의 활동인 건지 공통 수업 내용인 건지도 잘 드러나지 않고요. 개인 활동 자료 축소로 개인 차를 확인하기 어려워서 변별력이 떨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렵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 내용이 시사하는 바는 학교에서 학생 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게끔 학생부를 작성을 해주고, 그죠? 학생의 개인 활동에 대한 내용으로 명확하게 공통 수업 내용이 아닌 학생 개인의 활동으로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 그런 학교에서 수시 결과가 잘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다음 수업량 유연화에 따른 학교 자율적 교육 활동 운영 주관 사례가 많아졌다라고 되어 있고, 이 많아졌다라는 것은 이런 학교를 찾아야 한다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지금 대부분의 학교들이 안 하고 있었는데, 이런 이제 교과 융합학습이나 융합 프로젝트 수업들을 많이 다양하게 따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선두에 있는 학교들이 수시 결과가 잘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학생의 과목 선택, 고교 교육과정 중심의 평가 강화로 학교의 영향이 커진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편제를 어떻게 깔아넣느냐, 이 아이들의 그 로드를 어떻게 잘 짜주느냐에 따른 그 역할이 되게 중요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아이들이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그 학교에서 깔려져 있는 과목 자체가 이 아이를 드러내줄 수 있는 그런 과목이라든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인 거죠. 네, 그 다음에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 독서 활동을 기록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그러니까 이런 거 되게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많아졌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뭐 교내 수상대회
안 들어가잖아요. 대학 입시에. 그리고 독서도 안 들어갑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학교들이 독서를 아예 그냥 안 들어가니까 빼는 게 아니라 독서 활동을 폐지했다기보다는 학교에서 세특하고 통합해서 녹여낸다라는 거죠. 그런 학교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런 활동들, 그런 프로그램이 잘 깔려져 있는 학교들을 찾으셔야 됩니다. 네. 내가 보내고자 하는 학교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다양한 교내 봉사활동도 살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는 봉사활동이 그렇게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죠. 그냥 적당한 시간만 맞춰주면 되는데 워낙 비교과가 줄어들다 보니 봉사활동도 살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봉사활동에는 이제 개인 봉사활동이 있고 교내 봉사활동이 있습니다. 고입에서는 현재 중학생 아이들이 고등학교 입시를 치를 때 개인 봉사활동, 교내 봉사활동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는데 대입에서는 개인 봉사활동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들어가지 않고 교내 봉사활동만 들어가는데 학교 내에서도 다양한 봉사활동이 있다는 것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학교마다 너무 다르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학교가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봉사활동 잠깐 보여드리면은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이 왼쪽이 일반고고요. 오른쪽이 이제 특목고입니다. 일반고 봉사활동 내용을 보면은 2학기 아침 청소 도우미, 수능 대청소, 학기말 대청소해서 청소로 깔리고 있습니다. 예. 근데 특목고 쪽은 지구온난화 예방 캠페인 도우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주변 환경 정화 활동. 이거 대학로 가서 한 거죠. 대학로 마로니에 가서. 근데 그건 외부에서 한 거잖아요. 근데 학교에서 단체 나간 거기 때문에 이건 교내 봉사활동으로서 인정이 되고 당연히 대학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외국어 원어 신문 자료 제작 도우미 등등. 여긴 청소로 깔린 반면에 여기는 이제 그렇지 않죠. 다양한 활동들이 봉사활동인데 이런 다양한 활동들이 들어가 있다는 게 학교의 차이가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영향력이 크다.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 거고요. 현재 학생부 종합전형의 키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을 가려면은 일단 첫 번째 내신이 좋아야죠. 내신이 아주 좋아야죠. 1점대 초반 정도 나와야 그래도 뭐 의대 스카이를 노려서 볼 수 있을 거고요. 어쨌든 내신 잘 나와야 되고 그 다음 비교과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보통 학부모님들이 요새 대학 입시가 흘러가는 걸 보면서 많이들 이제 오해를 하시는 게 비교과 활동이 축소가 되고 있으니 비교과 영역보다는 당연히 내신이 우선이 되겠지. 그 내신의 영역이 한 거의 80% 되지 않겠느냐. 한 20% 정도가 비교과 뭐 되겠지.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데 전혀 아닙니다. 그게 중하위권 대학이면은 맞습니다. 중하위권 대학을 하면 안 쓰는데 상위권 대학으로 가게 되면 최소 5대 5입니다. 최소 5대 5지 이게 뭐 8대 2 이런 비율이 아닙니다. 자, 그럼 비교과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럼 비교과 준비는 뭐냐라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 이제 입학사정관이 말하는 지원자 간 변별을 나타낼 수 있는 유형입니다. 본인의 이제 활동의 결과 이후 성장하는 과정을 가늠할 수 있는 내용이 생기부에 녹아 있어야 하는 얘기입니다. 호기심을 가지고 심화 탐구하고 이후 다른 사례와 응용하여 결과를 도출한 사례가 나타나져 있어야 한다는 얘기고 전공 관련 내용을 심화 학습하고 발표하는 사례도 있어야 되는 거고 학생 개인의 주도적 노력과 심화 확장하는 탐구 사례가 생기부에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뭐 했어만 한 게 아니라 정말 제가 뭐 심화 탐구하고 다른 사례를 막 응용해서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핵심 키워드가 학생이 호기심을 가지고 자기 주도적으로 교과 역량을 심화 확장하고 탐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생기부에 녹아서 이 아이가 성장하고 있구나라는 모습들이 나타나 있었는 얘기입니다. 네. 현재 우리 아이가 중학교를 다니고 있을 텐데, 그죠? 생기부 이런 내용이 담아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으시죠? 네. 고등학교에서는 어떻게든 그걸 담아내시는 얘기죠. 그러면은 어떤 부분을 어떤 소재를 가지고 해야 되느냐라는 것인데 바로 요겁니다. 교과 활동입니다. 무조건 교과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러니까 한 5년 전만 해도 이 아이의 진로에 맞는 활동들을 다양하게 시켜야 한다, 심화시키고 막 해야 된다라는 형태의 트렌드가 있었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교과 활동, 수업이나 수행평가에서 모든 게 시작이 되게끔 해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겁니다. 이 안에서 아이가 호기심을 느끼고 자기 주도적으로 독서를 하거나 창체, 즉 동아리 활동이나 자율 활동에서 탐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생기부에 녹여내셔야 하는 얘기죠. 그래서 많은 이 교과 역량을 심화 확장하고 탐구하는 그런 사례들을
이 독서라는 걸 활용을 해서 많이 녹여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기부에 이 내용들을 녹이는 방법으로서 독서와 동아리 활동, 자율 활동 이런 부분에서 독서가 거의 60% 이상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독서 되게 중요한 겁니다. 네. 지금도 아이들이 책을 계속 읽게끔 도와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예전에는 이 학생부 종합전형이 맨 처음 시작은 입학사정관 전형이었습니다. 10여 년 전 이전에. 예. 그때는 양으로 승부를 걸었죠. 서울대를 가려면 교내 수상대회 금상이 5개 이상은 있어야 되고 봉사활동 시간이 몇백 시간 이상이 돼야 되고 책 읽은 권수가 100권 이상이 돼야 되고 그 정도는 돼야 스카이를 쓸 자격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양으로서 승부를 걸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아닙니다. 이걸로써 아이들이 생기부에 나타낼 수 있는 상황이 되셔야만 의대라든지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다는 걸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외대부고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은 이 두 가지 위에 있는 이 두 가지 활동들을 의무적으로 진행을 시킵니다. 의무 참여도 하게끔. 뭐 유레카 리서치 프로그램은 심화 교과 내용을 탐구하는 프로젝트 연구 수업입니다. 그래서 교과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심화 탐구하는 그런 모습들을 여기다 녹여낼 수 있는 그런 진로 활동이고요. 소크라테스 디베이트 포럼은 독서죠. 독서를 하고 토론 및 연구를 토대로 해서 개인 결과물을 제출하게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활동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이 외대부고는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1은 의무적으로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키포인트라고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외대부고 자기평가서. 그러니까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과목별로 담당 선생님들이 과목별로 자기평가서를 써오게끔 합니다. 고등학생들은 모든 고등학교가 다 그러지 않아요. 일반고에서는 이런 자기평가서 제출하고 하지 않는 학교들도 많이 있고요. 대부분 그래도 많은 학교들이 자기평가 제출하게끔 합니다. 뭐 예시를 들어드리면 이게 이제 국어 과목인데, 그러니까 A4지에다가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기말고사가 끝나면 이 A4지에 있는 이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작성을 해갖고서 일주일 동안 작성을 해갖고서 제출을 하는 겁니다. 그럼 선생님은 이걸 바탕으로 해서 담당 선생님은 이걸 바탕으로 해서 작성을 해주시는 거죠. 보통은 이런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내용을 보면 뭐 기본적인 내용들도 있고요. 수업 내용에 기반하여 본인이 적극성을 갖고 심한 탐구한 경험이 있으면 적어주세요라고 되어 있죠. 없으면 그냥 빈칸 내셔도 됩니다. 타 교과 내용과 연결지어 활동한 경험이 있으면 적어주시고 없으면 빈칸. 기타 내용 중 자신의 세특에 반영되었으면 하는 내용이 있으면 적어주시고 없으면 빈칸인 거죠. 준비되어 있으면 적으시고요. 준비되어 있지 않으시면 그냥 빈칸 내세요. 너의 생기부는 그냥 이 정도로 해서 작성해 줄 테니까.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비교과 준비는 이 자기평가서를 어떻게 작성할 것이냐를 미리 준비를 하는 게 비교과 준비입니다. 이게 이제 예전하고는 다른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상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상고도 셉이라고 해서 이제 팀별 과제 연구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요. 뭐 이렇게 발표를 하거나 이제 토론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양서 읽기, 책에 있는 겁니다. 다방면의 분야의 고전을 읽고 이를 토대로 발표한다라고 되어 있긴 한데 양서 읽기 시간은 아예 정규 수업에 잡혀 있습니다. 상상고는 아예 정규 수업 안에 양서 읽기를 잡아놓고 그냥 진행하는 게 아니라 책 읽으세요가 아니고요. 책을 어떤 식으로 읽을 건지 그 계획표를 작성하게끔 하고 그 책을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 작성을 하게끔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책을 읽고 난 후속 활동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후속 활동들을 작성하게끔 해서 이거를 제출하는 거죠. 일주일에 1시간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상고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서 아이들 생기부를 잘 챙겨줄 수 있는 그런 거죠. 독서 활동에 들어간다기보다는 생기부에 녹여낸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뭐 명사 초청 특강도 그냥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명사 특강이 진행이 되면은 그 명사 특강이 끝나고 나서 후속 활동이 또 이제 후속 활동을 한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그걸 제출하게끔 합니다. 나중에 다시 또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는지. 자, 그리고 일반고랑 특목고의 생기부가 과연 어느 정도의 차이가 나는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간단하게 예시를 갖고 왔습니다. 뭐 내용을 읽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공평하게 특목고와 일반고의
내신 4, 5등급 아이의 생기부를 갖고 왔습니다. 뭐 1등급 아이들이야 어느 학교든 잘 써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아이가 특목고를 갔는데 내신이 4등급이 나왔습니다. 대학 갈 수 있을까요? 이런 이제 걱정들 하시잖아요. 이게 특목고 내용이고요. 이게 세특입니다. 세특. 국어, 사회, 과학 내용이 들어가 있고 뭐 내용보다는 그 한 학년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세특은 500자 내로 쓸 수 있습니다. 500자까지만 작성할 수 있고 그래서 그 500자 내에서 최대한 광우편 선생님들이 작성을 해주셨습니다. 나중에 이거 읽어보시면은 내용도 상당히 알차게 잡혀져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근데 일반고 쪽에 생기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고 4, 5등급은 국어, 사회, 과학. 과학이 거의 143자죠. 1년 동안의 내용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1년 동안에 그 교과서 그 단어만 적어줘도 200자 넘어갈 겁니다. 작성해주지 않으셨다는 얘기인 거죠. 네. 네, 은미체입니다. 은미체 학생부 종합전형에 뭐 들어가봤자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마는 체육 선생님 너무 하신 것 같아요. 학습 태도와 언행이 바르며 명랑한 얼굴로 그부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체육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타인을 이해와 배려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다라는 51자의 그냥 기본적인 내용을 작성해 주신 거죠. 안 써주신 거죠. 네, 그래요. 얼마만큼의 뭐 그래요. 요 내용들이 얼마만큼 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영향력이 있겠습니까마는 특목고는 체육도 음악도 거의 500자 내에서 최대한 작성을 해주셨다는 것 자체가 그 학교의 교직원들의 마인드 자체가 상반된다라는 것을 확연히 보실 수 있을 거라고 느낍니다. 전 이걸 봤을 때는 거의 그냥 삐뚤삐뚤 이렇게 오더라고요. 아, 역시 다르구나 이런 부분들이. 네, 그래요. 그리고 이제 2028학년 수험생, 현재 지금 중3 학생이 있다고 한다면 이 아이들이 2028학년도에 이제 대학 입시를 치를 건데 이 아이들부터 고교학점제가 처음 적용이 되고 내신 5등급제가 적용이 되죠. 네. 그럼 이제 이 아이들을 나중에 대학에서 선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선발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고민만 하고 있지 않고요. 이미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네. 그래서 재작년 연대 입시 결과와 이번에 입시 결과를 이제 보여드릴 건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의 결과물입니다. 재작년 입시 결과가 50% 것이 1점대 중반 정도 선에서 70% 것이 1점대 후반 정도 선에서 걸렸습니다.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10명이 합격했다면 그 10명 중에 딱 가운데 있는 아이의 내신 점수입니다. 50% 컷이. 우리는 50% 컷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일반고 학생이 이 학교에 서기 위한 내신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70% 컷은 특목고 아이들의 내신 평균 컷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균 점수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이건 이제 특목 자사고 아이들의 내신 점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합격한 아이들의. 그럼 이제 70% 컷이니까 이제 2점대 초반, 중반까지도 있긴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연대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자사 특목고 아이들 내신 컷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내신 점수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고대 같은 경우에는 3등급 때, 4등급 때도 합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고대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많이 뽑습니다. 인원을 많이 뽑고요. 연대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 내신을 보는 전형, 그다음 종합전형, 이 전형, 그리고 논술 전형, 그리고 정시, 수능 전형이 약간 이제 골고 선발을 하거든요. 골고 선발하기 때문에 많은 인원을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선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2등급 대 정도 선에서 거의 선발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올해 입시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3등급 때 오히려 뭐 4등급 때도 합격한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네. 여기 뒤에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70% 컷인데요. 그죠? 4점대 중반도 합격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처음인 일이에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제 이거 보는 거죠. 대학은 변화하고 있다는 게. 연대에 상당히 고민을 했을 겁니다. 네. 나중에 이 아이들이 2028학년 수험생 아이들이 내신 5등급제를 가지고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아이들, 이 특목 자사고 아이들 내신을 과연 1등급까지만 인정해 줄 거냐, 2등급까지 열어놓고 봐야 될 거냐에 대한 고민을 했을 거라고 봐요. 1등급이면 10%까지가 1등급이거든요. 그리고 34%까지가, 누적 34%까지가 2등급입니다. 5등급제에서. 10%까지만 인정해 줄까? 그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특목 자사고 아이들인데. 그렇죠? 그래서 그래도 2등급까지는 열어놓고 아이들 서류 평가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판단을 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2등급까지 열어놓으니까 누적 34%까지 열어놓는 거거든요. 그럼 그 상태를 지금 현재 2024년 대학 입시 9등급제에서 적용을 시켜본 거죠. 9등급제에서 누적 34%면은 몇 등급이냐라는 거죠. 9등급제에서는 1등급이 4%, 2등급이 11%, 3등급이 23%, 3등급까지가 누적 23%입니다. 더 가야 되는 거죠. 4등급까지 열어놓은 거죠. 4등급까지가 40%입니다. 4등급 중간 정도가 한 44%, 34% 정도에서 끊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4등급까지는 열어놓고 서류평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앞으로 대학 입시에서 그리고 특목 자사고 아이들은 2등급까지는 크게 문제는 없겠구나 정도 되시면 됩니다. 34%고요. 3등급이면 누적 3등급이면 누적 60%입니다. 그래서 일반고에서는 2등급을 넘어가는 순간 인서울은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거죠. 60% 안에 못 들어. 어쨌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의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아이를 의대를 보내고 싶어요. 근데 의대를 보내고 싶은데 처음부터 재수시켜서 보내야지 라는 생각 안 하시잖아요. 그죠? 처음부터 지방의대 보내야지 라는 생각 안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아이가 고3 졸업을 하면서 바로 서울 적어도 수도권 의대 정도는 갔으면 하는 바람 정도는 갖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어떤 학교를 보내는 게, 어떤 고등학교를 보내는 게 고3 졸업해서 인서울로 바로 이게 인서울 의대를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을 것이냐에 대한 그런 생각을 좀 더 명확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서울,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는 의대만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총 1,033명을 선발을 하고 있어요. 의대 증원 때문에 더 늘어났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통계자를 가지고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 요 인원수로 설명해 드릴 겁니다. 1,033명 중에서 수시가 611명이고 정시가 419명입니다. 그럼 수시는 내신으로 뽑는 교과 전형 85명을 선발합니다. 논술 72명을 선발합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이 457명이죠. 그러니까 교과 전형으로 이 학교에 의대를 보내겠다, 이 대치동 바닥에서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맞죠? 85명 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요. 논술도 막 300대 1, 400대 1 이러한 경쟁률을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72명밖에 선발하지 않습니다. 이 대학에서는. 그래서 결국은 학종으로 보낼 것이냐 아니면 정시 419명이죠. 이쪽으로 보낼 것이냐에 대한 생각을 가지시는 게 맞고요. 그러면 이쪽이냐 이쪽이냐인데 아시겠지만 2020년도, 22년도까지 3년간 전국의 의대 정시 합격자 현황을 살펴보니, 정시 수능 전형 합격을 살펴보니까 N수생 비율이 거의 80%라는 얘기입니다. 419명 중에 고3 졸업하고 바로 정시로 의대를 가는 아이들이 20%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80명이거든요. 그럼 80명이면 그 교과나 논술에서 선발하는 그 인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시로 잘 가는 그런 학교를 보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자체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게 1순위가 돼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의대를 보내야겠다라는 게 1순위가 되셔야지 그 다음에 이제 정시 쪽으로 돌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의대를 보내기 위해서는 뭐 그러니까 N수는 어느 정도는 뭐 각오는 하시고 덤벼 드시는 거긴 하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가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 학생부 종합 전형에 좀 더 유리한 그런 고등학교, 그런 전형이 잘 챙겨준 학교가 어디가 있을까를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긴 하겠죠. 자, 내신 1.5등급으로 의대를 갈 수 있을까요? 라고 여쭤보면은 뭐 아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만, 일단은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는 현재는 못 갑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는 1.4등급 정도 안에 들어와야 지방의대라도 갈 수 있습니다. 근데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는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등급인 아이가 서울대 의예과, 연대 의예과, 성균관대, 울산대, 고려대, 한양대 이 6개 수시 6장을 쓸 수 있잖아요. 그 6장의 카드를 다 이 학교에 넣었거든요. 다 붙었습니다. 안 놀라시네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게, 그죠? 네, 이게 하나고니까 가능한 일인 거죠. 내신 1.5등급이 하나고 전교 1등입니다. 이 아이는 6개를 다 붙은 거죠.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에 최적화된 학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자사고에서 자기평가서를 어떻게 관리를 해주고 있느냐? 관리요? 그냥 애들이 써갖고 오는 거 아닌가요? 네, 써갖고 오는 거죠. 그냥 써갖고 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 학교들은 관리를 합니다. 그냥 써갖고 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 보세요. 일단은 그 학생부를 갖고 왔어요. 저는 일단 중학교 학생한 기록부를 갖고 왔습니다. 어쨌든 일단 고입을 또 치르실 학부모님도 계실 때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내용 자체도. 자, 1번, 2번, 7개월 뭐 들어가고, 이제 3번 항목이 이제 수상 내용인데 수상 내용을 안 썼습니다. 어차피 안 들어가기 때문에 수상 내용 들어가지 않고, 자, 이제 4번 항목에 중학교 생활 기록부에는 4번 항목에 창의적 체험 활동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창체라고 하거든요. 그럼 창체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 자율 활동이 들어가 있고요. 동아리 활동이 들어가 있고요. 진로 활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활동.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 활동을 다 쓰는 거고요.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봉사활동이 있죠. 그냥 봉사활동 내용만 간단하게 쓰는 겁니다. 중 1, 2, 3. 마찬가지로 고 1, 2, 3 이렇게 들어가 있겠죠. 근데 자율활동에 연간 500자, 동아리 연간 500자, 진로활동에 연간 700자가 들어갑니다. 그럼 자율활동에는 뭐가 들어가는데요? 자율활동에는 학교에서 주최 주관하는 활동, 전시회, 발표회, 현장학습, 수학여행 등이 들어갑니다. 뭐 수학여행 갔어요, 현장학습 갔어요 이렇게 쓰는 거죠. 학교에 전시회 참여했어요 이렇게 쓰는 거겠죠. 그런 내용들이 그냥 열거가 되는 겁니다. 일반고들은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동아리 활동은 아실 거고요. 그냥 동아리 내용이 들어가겠죠. 그다음에 진로 활동은 학교 교육 계획 일정에 따른,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학교에서 어떻게 교육 계획을 잡냐에 따라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진로 활동 자체가. 그런 진로 캠프 및 직업 체험 등이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대충 느낌이 드시는 게 그냥 학교의 연관 계획들이 그냥 몇 월 며칠에 뭘 했고 몇 월 며칠에 뭘 했고 이런 게 들어가겠구나 정도겠죠. 맞습니다. 그렇게 들어갑니다. 보통. 봉사활동 그냥 들어갈 거고. 차량 운전주차 해주시죠. 네. 지금 연락이 왔어요. 네. 너무 추워요. 네. 좀 꺼주실래요? 자, 그 다음에 5번이 교과학습 발달 상황이고요. 5번은 내신입니다. 여기에 이제 각 과목별 내신이 들어가는 거죠. 엄청 중요한 곳이겠죠. 내신 성적이 일단 1차적으로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세특이 들어가는 거죠. 과목 선생님들이 작성해 주시는, 여기 쭉 있는 과목별로 쭉 들어가는 겁니다. 1학년 거, 2학년 거, 3학년 거. 네. 나중에 이제 고입에서는 요 3학년의 세특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3학년 내용에 세특은 들어가지 않고요. 성적만 들어갑니다. 고입은. 자, 그리고 이제 자유학교 활동 사항은 이건 중학교만 있는 거고요. 고입만 있는 거고. 독서 활동이 있습니다. 독서 활동 과목 들어가는 게 있고. 자, 행특이 있죠. 담임 선생님이 적어주시는 행특이 있는 거고. 어쨌든 교과 학습 발달 상황의 세특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목당 500자입니다. 500자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행특도 이제 담임 선생님이 적어주시는 거고 500자 이내로 쓰는 거고요. 그래서 생기부를 가지고서 학생부 종합적인 서류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여기 500자, 500자, 500, 1500자겠죠. 여기도 과목별 세특 쭉 들어가 있겠죠. 고1, 고3까지. 그리고 앞에 요것들, 예, 이 내용들 가지고서 대학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 내용들 가지고.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메이저급 자사고들은 이 생기부에 들어갈 내용들을 아이들이 제대로 작성을 하게끔 관리를 하고 있다고요. 하나고, 외대부고, 상상고 이 세 학교 중에서 제일 아마 상상고라 할 것 같아요. 그나마 하나고, 외대고는 잘 나오잖아요. 수시가. 상상고는 되게 정시가 강한 학교잖아요. 근데 상상고도 엄청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밑에 보시면은 이제 이게 엑셀 파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이걸 파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율활동, 아까 자율활동 보셨죠? 그다음에 진로 활동에 들어가는 거, 독서에 들어가는 거, 개별 이게 세특 안에 개인 세부 능력 특기사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행특이 있고요. 그다음에 다시 또 색특이 있고요. 이건 과목 선생님 적어주시는 교과 세특인 거고요. 동아리가 있고요. 이거를 그냥 써갖고 오세요가 아니죠. 자, 일반고에서는요, 대부분의 학교에서는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아요. 대부분의 학교는 요거 있죠.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과목별 세특 내용들만 자기평가서를 작성하게끔 합니다. 그 과목 선생님 적어갖고서. 네.
근데 이 메이저급 학교들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인 거죠. 모든 것들을 다 자기 평가서를 작성하게끔 합니다. 그러니까 생기부가 풍부하고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율활동도 자치활동, 학교 프로그램 어떤 게 있었는지 학교 봉사활동에 대한 후속 활동을 작성하게끔 하고 자율 탐구 활동에 대해서도 반드시 산출물 등 증빙자료 제출해서 작성하게끔 하고 결과물보다는 자료 수집 능력 및 분석 능력, 주제 선정 시 진로와 사회 문제 연결을 노력해서 작성을 해주세요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작성하게끔 하는 겁니다. 작성을 하면은 여기 자동으로 뭐 1500바이트까지 작성되게끔 되어 있고 이건 지금 초과했어요. 글사가 초과 500자 넘어간 거죠. 그래서 212자 정도 주는 게 좋을 것 같다. 이건 자동으로 잡히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진로 활동 부분도 진로 상황에 대해서 그냥 작성하는 게 아니라 어떤 뭐 진로 검사 등을 통해서 그러니까 진로 검사를 했다가 나와 있을 거예요. 이게 진로 체험의 날에 뭘 했다라고만 나와 있을 텐데 여기서 그냥 작성하지 말고 나의 모습과 성장한 내용 그리고 자율적으로 탐구해 본 내용 교과와 연관해서 본인이 진로 관련 탐구했던 내용을 자세히 적어 보시고 그래서 자율 및 교과 세특하고 연결을 시키겠다라는 거죠. 참여하기 전 했던 활동 혹은 수강하면서 했던 활동, 추후 활동 위주로 써주시고 프로그램명에 집착하지 말고 우리는 그렇게 쓰지 않겠다라는 거죠. 대부분은 프로그램명만 쫙 나열돼 있을 텐데 여기 내용 안에 그러지 말고 학교 이외 개별적으로 본인이 했던 활동하고 이후 심화 탐구 및 활동 내용을 적으시라고 안내가 딱딱 되어져 있는 거죠. 독서도 마찬가지고요. 뭐 읽은 책을 가지고 활동한 내용을 다 녹여낼 수 있으니까 포트폴리오 기록 남기기를 추천드립니다라고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게 학교에서 바라보는 시각인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니까 니들 거기에 맞춰서 작성해 갖고 와라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 두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다음에 개인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 대해서도 본인의 역할을 정확하게 써서 개별화시키고 자신만의 특징이 드러나게끔 해라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보고서를 썼다고 반드시 언급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에세이나 스크랩, 감상 활동지 등으로 바꿔서 쓰고 그러니까 상당히 디테일하게 자료도 다 준비하고 해야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이런 내용 자체가. 그다음에 행특도 선생님이 적어주시는 거죠. 학급 담임교사가 문장으로 입력해서 학생에 대한 일종의 추천서다. 행특은 담임선생님이 적어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써갖고 오라고 합니다. 자기평가서.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또 담임선생님이 적어주시는 거죠. 네. 교과 세특은 마찬가지겠죠. 너만의 특징이 드러나게끔. 후속 활동 반드시 실제 변화는 또 뭐가 있는지. 선생님이 써주시기겠지만 강조점이 있다면 좀 잘 드러나게끔 써봐라 라는 거죠. 동아리도 네가 드러날 수 있게끔 갈등 상황이 있었으면 이를 극복한 경험이 있었으면 그것도 좀 적어주시고 이렇게 작성을 하게끔 관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상상고에서요. 그럼 외대부고 하나고는 얼마나 더 잘하겠어요. 더 잘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외대부고 자기평가서입니다. 외대부고는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하게 관리를 해주고 있고 아예 예시까지 드러나고 있어요. 아예 예시까지. 일단은 여기는 자율활동에 대한 내용이고 공동체 내 자율적 활동의 주체로서 자신을 드러내야 되고 공동체 내 자신의 활동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바 또는 자신이 실천한 공동체적 가치를 기록합니다. 라고 아까 맨 처음에 그 입학사정관이 써놨잖아. 이게 공동의 내용인지 아이의 내용인지 구별할 수가 없다. 그걸 구별할 수 있게끔 잘 써봐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교과서를 비롯한 다양한 활동 과정에서 미디어 기기가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점검을 했고 다수의 사용자가 사용하는 기기 특성에 근거하여 주기적 소독과 주변 청결 활동에 힘썼다. 자, 뭐 이런 식으로 이건 예시예요. 학교에서 예시를 적어줘서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밑에다가 학생이 쓰게끔 해서 엑셀 파일 잡혀져 있는 겁니다. 진로 활동도 예시 사항이 있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이제 화면상 이거밖에 안 나와 있지만은 이 외적으로 학술제 학교에서 한 활동들이 쭉 나열돼 있어요. 그걸 다 볼 수 있게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작성을 하라고. 개별 세부 특사항 있고요. 그 다음에 넘기겠습니다. 청소년 미래정책 포럼이라고 이건 이제 그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포럼이 있는 거죠. 그 부분에서도 작성을 해보게끔 써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외대부고에서 자기평가서 작성하게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메이저급 자사고들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자사고의 경쟁력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특목 자사고 입시를 준비한다는 것은 일단 1차적으로는 대학 입시를 미리 경험을 한다라는 아주 중요한 아이들의 가치가 있는 그런 활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거의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이 학생부 내용들을 알차게 잡아놔야 되잖아요. 고2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류평가를 한단 말이죠. 면접도 보게 되어 있고. 그것들을 아이들이 중학교 때부터 자기 생활기록부를 관리를 해야 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벌어져 있는 겁니다. 고등학교 올라가 대입 치를 때. 면접을 해본 아이와 안 해본 아이는 또 차이가 엄청 나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특목 자사고를 준비를 하는 것 자체가 습관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올라가서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걸 원하시죠? 지금 아이들이 중학교 때 조금 못해도 조금 덜 해도 고등학교 가서 열심히 하면 되는 거니까 이라는 생각들을 아버지든 더 많이 하세요. 네, 그렇죠? 아니죠. 중학교 때까지 해야 할 일이 습관을 만드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고등학교 올라가서 내신을 잘 만들려면 그 내신에 아이들이 내신을 생각하는 그 기준 자체를 높게 잡도록 그런 습관이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공부하는 습관이라든지 교과 학업 능력을 키우기 위한 그런 습관들, 네,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환경적인 거, 그러니까 자사고를 만약에 들어갔어요. 만약 전국 단위 자사고 들어갔다고 한다면은 뭐 당연히 면학 분위기, 다양한 전문 교과 깔려져 있을 거고 대입에 취득하는 프로그램, 네, 뭐 두말에서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숙사도 있죠. 기숙사가 상당히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보통 아이들이 뭐 일반고에서 학교를 뭐 4시 반에 끝나갖고 이제 집으로 온다고 한다고 하면은 집에 오는 길에 마라탕도 먹고 오고 노래방 들렸다 오고 그렇죠? 사진도 한 컷 찍고 오고 남자애들은 뭐 당구 한 게임 치고 오고 집에 와서는 유튜브 보고 있고 그죠? 답답해 죽겠고 이런 상황일 텐데 근데 이 뭐 외대부고나 하나고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한 4시 반에 수업이 끝나요? 그러면은 11시까지 기숙사를 못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학교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죠. 학교 안에 있어야 되는데 기숙사는 못 갑니다. 그럼 아이들은 여기서 학교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겠죠. 그래서 대부분 아이들은 정규 수업이 끝나면 방과 후 수업을 듣습니다. 방과 후 수업을 듣고 방과 후 수업이 끝나고 나면 뭘 할까요? 아까 그 소크라테 뭐 그런 다양한 탐구 활동들 있잖아요. 그런 활동들을 아이들끼리 모여서 또 진행을 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11시까지 뭐 해요? 그런 거라도 해야지. 네. 그런 자체의 환경이 기숙사가 갖고 있는 장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목 자사고 입시를 준비하는 것 자체가 아이들에게는 나중에 대학 입시에 큰 재산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여기 좋은 학교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아이들의 꿈과 미래는 일단은 뭐 영재고 가고든 아니면 자사고든 그런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주고서 이렇게 동기를 좀 보여주시는 게 아이들 공부하는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입시를 제일 잘하는 학원이 저희 CMS입니다. 네, 그걸 좀 인지해 주실 수 있겠고요. 저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이제 2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등관 안살림을 맡고 있는 임지혜 부원장입니다. CMS 커리큘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사실은 제가 CMS에 오기 전에 타 학원에서 한 9년 정도 있었습니다. 대치동에도 이제 있는 학원이고 꽤 큰 학원이었는데 이제 센터장 하다가 CMS 이제 부원장으로 중등간에 이제 오게 됐는데 CMS에 오고 나서 처음에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시스템이. 그냥 그 전에 있었던 학원에서는 내 반은 내가 알아서 하면 됐었는데 뭔가 되게 복잡해서 적응하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었고 그리고 제가 여기 와서 설명회를 또 이제 들어가 봤었는데 그때 이제 듣는 입장에서 들어가 봤었는데 이제 팀장님들이 막 열심히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데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CMS 혹시 지금 재원 중이신 분이 계실까요? 어머니들 중에? 네, 그래서 이제 재원 중이시면은 좀 잘 알고 계시겠지만 또 관마다 또 특징이 다르고
다른 학원보다는 조금 더 이제 뭐 시스템이 조금 더 복잡하게 돌아가는 편이라서 최대한 제가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놓기는 했는데 좀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최대한 쉽게 이제 정리를 했고요. 순서는 한 3가지 정도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중중간에 정규 프로그램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피팅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정규 수업이랑 이제 별개로 움직이는 약간 단과 같은 느낌의 수업이 있고요. 내신 기간에는 저희가 중학교 2학년이랑 3학년 친구들 대상으로 위한 이제 관이다 보니까 내신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이렇게 3가지 정도 준비를 해봤고요. 첫 번째 이제 정규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자면 저희는 한 과정에 한 반에 2명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담임 선생님과 부담임 선생님 이제 2명이 들어가는 수업인데 담임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뭐 담임 인사라던가 학부모 상담이라던가 이런 총괄적인 관리를 하고 계시는 분이고 저희가 만약에 아이가 뭐 개정교육과정 전으로 수학 2를 배운다라고 하면 수학 2만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배웠던 과목에 대한 심화가 같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수학 2를 만약에 기본 과정으로 배운다라고 하면은 수학 2의 기본 과정은 담임 선생님이 담당을 해주시는 거고 그 앞에 수학원에 대한 심화 부분은 부담임 선생님이 이제 진행을 해주시는 거라서 이제 수업을 봤을 때 만약에 아이들이 뭐 월수금 등원을 하면 그 월요일에 시간을 2개를 잘라서 한 번은 담임 선생님이 2시간 20분, 한 번은 부담임 선생님이 2시간 20분 들어가서 기본과 심화가 같이 들어가는 수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분기는 1년에 4개의 분기로 나눠지는데 중학교 2학년이냐 3학년이냐에 따라서 조금 분기가 나눠지는 게 다르기는 하지만 3개월 정도 기준으로 나눠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담임 선생님들께서는 학부모 상담하는 날짜가 저희는 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학원이다 보니까 만약에 저희가 6월 분기로 시작을 했고 이제 8월 이제 곧 분기가 끝나거든요. 저희가 9월 분기가 다시 시작이 됐는데 뭐 6월 분기가 시작을 했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공용 폴더가 있어요. 학원에 공용 폴더가 있는데 모든 이제 상황에 대해서 매뉴얼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6월 분기가 개강을 하고 나면은 처음에 개강할 때 강의 계획표, 그러니까 진도 계획표를 아이들한테 나눠준다던가 그 다음에 개강하고 난 다음에 수업이 2회 진행되기 전에 담임 인사를 돌린다던가 이런 식으로 뭐 3달 분기면은 그 중간에 학력평가라고 하는 걸 보고 또 전화를 드린다던가 분기고사가 있다던가 이런 식으로 모든 상황에 대한 이제 매뉴얼이 있어서 뭐 어떤 선생님을 만나면 그 선생님이 상담 전화를 잘 안 해주세요 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는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학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담임 선생님이나 아니면 이제 부담임 선생님이 하시는 역할은 학부모 상담 당연히 이루어지고 학생에 대한 케어 이루어지고요. 저희가 테스트가 총 3개의 테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3개월 분기로 가면은 매주에 한 번씩 보게 되는 주간 테스트라고 해서 그게 기본 과정이랑 심화 과정이랑 각각 뭐 월수금 반이면 금요일 그 다음에 화목토 화목 1 반이면은 이제 목요일 이런 식으로 해서 테스트가 주간 테스트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주간 평가든 학력 평가든 분기고사든 전부 다 누적 범위로 출제를 하고 있고 모든 문제는 서술형으로 이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력평가는 분기고사와 이제 학력평가는 말하자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아이들이 3개월 단위로 이제 수업이 이루어지면 학력평가는 뭐 이제 6월이었으면은 6월 분기가 시작했으면 저희가 학력평가는 7월 22일에 받고요. 분기고사는 그 과정을 끝났을 때 다음 과정으로 넘어갈 수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과정인데 이번에 6월, 7월, 8월로 가서 9월 분기 넘어가기 전에 8월 22일, 23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이제 시험을 보고 중간고사 같은 느낌의 시험이 한 번 더 있고 그 다음에 아예 과정이 넘어가기 전에 학력평가와 분기고사가 있어서 사실 분기고사를 잘 못 보면요. 아이들을 저희가 그냥 넘겨주지 않아요. 그래서 스테이라고 하는 이제 제도가 있어서 못하는 친구들, 못 따라가는 친구들을 억지로 넘기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이제 상담을 하면서 아이가 요런 부분이 부족합니다, 어머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메이크업을 해서 가실 것 같으면 요런 수업 정도를 추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던가 이번 분기는 조금 안 될 것 같아요. 아이가 이제 태도도 안 좋고 자꾸 결석도 잦아서 한 번은 해당 과정을 반복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승반이나 강반 구조가 있는 학원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여기 와서 조금 놀랐었던 게 뭐가 있냐면
아셈이라고 해서 아이들한테 동기부여를 해주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금 이제 센터장님, 이제 원감님께서 중학교 2학년이나 3학년 친구들을 데리고 이제 저희 설명회를 하는 것처럼 아이들 대상의 설명회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왔을 때 한 2번 정도 봤는데 아이들 9시부터 10시까지 이제 1시간 정도 시간을 내서 이제 원감님께서 이 아이들 대상으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러니까 너네가 이제 관심을 가질 수 있을 만한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이제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한테 미리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조사를 미리 하기도 해요. 설문조사를 해서 내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공부하고 있느냐라던가 쭉 가서 여러 가지 이제 본인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동기부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제 학원에서 조사를 하고 제일 마지막에 사실 이제 뭐가 있었냐면 나는 엄마와 아빠와 대화를 자주 한다. 라고 하는 이제 그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셈을 진행하기 전에 저희가 그거를 쭉 조사를 해서 아이들이 이제 동기부여를 할 때 저희가 어떤 방향으로 아이들을 좀 끌어주면 좋을지라던가 아이들에서 조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른 학원에서는 아이들 대상으로 설명회를 한 적은 저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들 대상으로 설명회를 이제 보통 진행을 했었고 외부생 어머니들이 좀 많이 왔었는데 CMS는 굉장히 재원생 위주의 프로그램들이 좀 많은 학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다른 학원에 오래 있어봐서 이제 비교가 되는 이제 부분이기는 한데 학생들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이제 설명회가 주기적으로 있다는 게 저한테는 조금 충격이긴 했습니다. 요게 이제 원감님이 아이들을 모아놓고 중학교 2학년이랑 3학년 아이들 따로 이제 아셈을 진행하는 이제 부분인데요. 뒤에 이제 1시간 정도 수업 끝나기 전에 1시간 정도 시간을 내서 이런 식으로 아이들 대상의 설명회가 주기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테스트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주일에 한 번씩 보는 주간 테스트랑 그다음에 3개월 분기라면 중간에 이제 한 달 반 정도 지났을 때 보는 이제 학력 평가, 그다음에 아예 과정이 끝났을 때 그 다음 과정으로 이제 넘어갈 수 있느냐를 측정하는 분기고사 3가지로 이제 나눠져 있고요. 요 주간 테스트나 학력 평가나 분기고사 같은 경우는 객관식 문항이 없다 보니까 저도 수업을 들어가고 있는데 채점할 때 아주 귀찮습니다. 이게 선생님들의 일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채점 방식이긴 해요. 그래서 주간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50점 만점이고 문제는 기본 문제가 뭐 12문제, 심화 문제가 8문제 이렇게 되긴 하는데 그냥 틀렸다고 긋는 게 아니고 부분 점수를 다 계산을 해가지고 이제 줘야 되다 보니까 애들마다 이제 기준이 다 이제 똑같아야 하고 애들이 선생님 왜 이번엔 부분 점수를 왜 이렇게 짜게 주셨어요? 막 이런 경우도 있고 되게 이제 찡찡거리고 이번에는 문제를 왜 어렵게 내셨어요? 막 이러기도 하는데 저희가 주간 테스트나 학력 평가나 분기고사 같은 경우에는 반이 여러 개가 있는데 중학교 2학년이나 3학년 반 중에 과정이 겹치는 반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반이 각자 다른 테스트를 보는 게 아니라 애초에 분기가 시작했을 때 각 테스트를 출제하는 선생님들 담당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학원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수험 과정을 나가고 있으면 수험 과정을 보는 반들은 같은 시험지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반마다 기준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똑같은 시험지로 분기고사나 학력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요 학력평가나 분기고사나 주간 테스트 모두 테스트 관리가 저희가 카카오톡 채널이 있어요. 그게 조금 활성화가 많이 된 편인데 뭐 월수금반이면 뭐 수요일, 그다음에 화목일 반이면 목요일에 그 전주에 봤었던 주간 테스트에 대한 점수나 학력평가 점수에 대한 성적표를 매주 발송을 해드리면서 같이 코멘트를 적어서 이제 담임 선생님께서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테스트인데요. 제가 들어가는 이제 반 아이 성적표인데 이름은 지었어요. 이름은 지었고 꽤 잘하는 친구고 3학년 친구고 곧 있으면 이제 고등간으로 전간이 되는 친구다 보니까 개정교육과정으로는 미적분 2, 그러니까 이제 고등의 마지막 과목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개정 전으로는 그냥 미적분이라고 부르는데 그거 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빠진 것도 없고 이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란색이 기본 과정에 대한 누적 성적표인 거고요. 빨간색이 이제 심화 과정. 지금 원감님이 저랑 페어로 들어가고 계시는데 이게 심화 과정에 대한 이제 누적 성적표여가지고 아이들이 시험을 봤을 때 누적 성적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미응시가 된 회차가 있는지 따위를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이제 타임테이블에 대한 이제 예시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주 3일 수업입니다. 기본적으로 주 3일 수업인데 예를 들면 월수금 수업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수업을 하는 날이라고 보시면 돼요.
수업을 하는 날이고 이때는 이제 기본과 심화가 이제 나눠져서 2시간 20분씩 수업이 이제 들어갑니다. 혹은 이제 화목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목일은 일요일이 되는데 중간에 피팅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게 이제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요게 수업을 진행하긴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행 진도를 진행하는 수업은 아닌 거고 단과 개념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수업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게끔 저희가 세팅이 되어 있고 피팅 프로그램의 종류가 뭐가 있는지는 뒤쪽에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조금 독특한 점은 뭐냐면 이제 선행 진도를 나가면 진도를 빼는데 되게 중점을 두잖아요. 근데 앞에 테스트 앤 클리닉이라고 해서 저희는 TC라고 부르는데 2시간 20분 동안 수업을 하는데 TC 시간이 1시간 25분이에요. 그러니까 진도를 나가는 시간이 좀 50분밖에 안 되잖아요. 중간에 쉬는 시간을 빼면. 그러니까 아이들이 테스트를 보고 그다음에 테스트를 본 거에 대해서 클리닉을 하고 교재를 채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 걸 질문하는 시간을 상당히 길게 가지고 가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조금 힘을 주고 있는 편이라서 아이들이 교재에 좀 밀린 부분이 없도록 그 다음에 그냥 야 너 주간 테스트 이거 틀렸지? 이렇게 풀면 돼가 아니라 뭐 물론 틀린 문제 아이들이 다 틀린 문제는 칠판의 판서를 통해서 풀어주긴 하지만 그게 아니라 저는 어지간하면 힌트를 주고 풀어보게끔 하기는 해요. 그래서 네가 이걸 틀렸잖아. 근데 이런 부분에 지금 좀 포인트를 두고 풀면 풀릴 거거든. 그러니까 네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들이 직접 내가 모르는 부분에서 인지를 하게끔 만들려면 사실 이 시간 좀 충분한 게 좋긴 합니다. 대신에 제가 이 시간에 되게 힘들어요. 기본 과정 진도를 나가는 게 이제 되게 힘들긴 한데 저희는 테스트와 클리닉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학원입니다. 그래서 CMS도 자체 교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대치 지점과 다른 뭐 평촌이랑 타 지점의 CMS가 또 다른 걸로 알고는 있긴 해요. 학부모님들 선호에 따라서 뭐 정석을 사용하는 뭐 센터도 있고 한데 대치 지점은 자체 교재를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CMS 자체 교재 혹시 아실까요? 이것도 종류가 엄청 다양하더라고요. 전 놀랐습니다. 와서. 그 전에는 뭐 정석이든 일품이든 뭐 블랙 라벨이든 그런 시중 교재를 되게 많이 풀었었는데 CMS 교재가 이제 있는데 이거를 와서 이제 이건 공부해서 이제 들어가야 되니까 안 풀어본 이제 문제집이다 보니까 이제 봤는데 정석이랑 이제 비교를 이제 말씀을 해드리면 정석 풀려보신 분, 학교 다닐 때 풀어보신 분 계실까요? 풀어보셨어요? 저 정석 너무너무 싫어했거든요. 저는 개념 원리로 했어요. 고등학교 때. 개념 원리가 조금 더 증명도 되게 이제 막 잘 들어가 있고 뭔가 친절한 느낌에 그리고 이제 걔는 양장본이 아니잖아요. 딱딱하지 않은 느낌에 저는 개념 원리를 더 좋아하긴 했는데 정석은 지금도 사실 크게 변한 게 없어요, 어머니. 이게 얘네가 고집이 있는 게 예를 들면 이중근호에 관련된 부분은 교과 과정에서 빠진 지 진짜 오래됐거든요. 꾸역꾸역 넣어놔요, 정석은. 좀 그런 고집스러운 면이 좀 있긴 해요. 그리고 이제 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에 예제나 기본 문제가 있고 여기 유제가 있는데 문제를 풀 수 있는 공간이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연습 문제와 유제 사이에 뭔가 난이도 차이가 굉장히 커요. 풀어보시면. 그리고 그게 실력 정석에 가면 엄청 또 도드라져요. 그래서 애들이 실력 정석을 풀고 있는데 유제까지는 풀었는데 연습 문제 기본까지는 좀 괜찮았는데 실력 정석의 실력 연습 문제를 가는 순간 막 완전 멘붕이 와가지고 이러는 경우가 이제 되게 많은데 제가 그 전에 학원에서 정석을 주교재로 많이 썼었는데 그런 면이 있다 보니까 저는 아예 자체 교재로 바꿔서 만들어서 썼었어요. 교과 과정에서 빠지는 걸 뺐고요. 그 다음에 기출 문제들을 쌍둥이 문제로 넣어놓을 수 있는 걸 뭐 넣어놨었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 수 있는 공간을 좀 확보해놓고 뭐 이제 개통도도 넣어놓고 막 이런 식으로 셀프 체크리스트도 넣어놓고 해가지고 이제 썼었는데 제가 자주 쓴 교재라서 잘 알아요. 잘 아는데 두 개를 이제 비교해서 말씀을 해드리자면 간단하게 보면은 코어가 유형이 더 다양합니다. 유형이 좀 더 다양한 편이고요. 문제를 풀 수 있는 공간이 더 충분한 편이고요. 그리고 뭐 이거는 선생님한테는 고생이긴 한데 해설지가 아이들한테 아예 주어지지 않아요. 그 다음 이제 선생님들이 채점을 재채점 그냥 이제 처음에 채점을 할 때는 답을 불러주지만 재채를 할 때는 선생님이 무조건 해주셔야 되는 거고 칸다로 찍어도 답이 안 나옵니다. 불가능하겠죠? 자체 교재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교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본사가 따로 있잖아요. 본사의 교재팀이 아예 그 부서가 있는 게 아니고 그때 필요할 때마다 실제로 수업하는 선생님들이 다 이렇게 차출이 돼가지고 실제 수업하는 선생님들이 차출돼서 만들어진 교재여가지고 조금 더 대치동 분위기에 맞는 교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교재가 코어라고 하는 교재가 기본 과정 나갈 때 쓰는 교재고요. 챌린지라고 하는 게 심화 과정 나갈 때 쓰는 교재인데 두 개 교재 이제 특징을 보자면 코어 같은 경우에는 유형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 정석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정석이요. 유제가 한 10문제 초반대 나옵니다. 보시면. 그다음에 연습 문제가 또 때에 따라 다르지만 한 20문제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정석 하나만 가지고는 사실은 그거는 진도용 교재인 거지 문제 유형 연습이 충분히 되어 있지는 않은 교재인 거죠. 정석은. 그래서 항상 정석을 하면 RPM을 끼든가 센을 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진도를 보통 나가시죠. 근데 이제 코어 같은 경우는 유형이 조금 더 정석보다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유형에 대해서 대표 문항이 또 2개에서 4개 정도 들어가 있어서 정석보다는 훨씬 더 아이들이 봤을 때는 좀 접하기 쉬운 교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형이 조금 더 많이 다양하게 들어가 있구나. 요거의 장점이 이제 있는 아이고요. 보면은 원스텝이랑 투스텝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서 원스텝은 말하자면 기본 문제 연습하는 느낌인 거고 투스텝은 그것보다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이제 푸는 건데 두 문제가 난이도 차이가 나긴 나지만 정석의 유제와 연습 문제 정도의 차이가 나진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접할 때 조금 더 쉽게 기본 과정을 나갈 때 접할 수 있는 교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교재 종류가 되게 다양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코어만 있는 게 아니라 코어의 워크북이라는 것도 또 따로 있고 레벨업도 있어서 반의 수준에 따라서 저희가 이걸 선택적으로 이제 뭐 2권 나갈 때도 있고 선택적으로 골라서 나가고 있고요.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은 건 사실은 챌린지 교재예요. 챌린지라고 하는 교재가 좀 어려운 교재인데 얘가 제가 처음 왔을 때 선생님들이 풀어보고 들어가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말할 정도의 교재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문제를 봤을 때는 많이 봤었던 문제들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문제를 푸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어머니들. 이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푸는 건데 최적화 풀이라고 해서 이거를 요렇게 조금 바꿔서 풀면은 한 10분 걸릴 문제가 한 2분 컷 정도 돼요. 이런 느낌 있죠. 이런 해설이 들어가 있는 교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는 뭐 이런 거 보면은 최소한 모의고사에서 4점짜리 문제들이 이렇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해가지고 선택하는 문제들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보면은 여기에서 최적화 풀이를 하면 요 그림 하나만 있으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한 번에 확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챌린지에 대해서 심화 과정을 들어간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해설지에 있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해설지는 아이들한테 이제 제공이 되지 않지만 풀어보고 문제의 의도가 뭔지 정확하게 본인이 파악하고 들어가시지 않으면 그냥 일반적인 풀이로 풀어주게 돼요,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일반적인 풀이로 풀어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 말고 아이들이 고등학교 혹시 자녀가 이제 큰 아이가 있으시면 아시겠지만 시간 정말 많이 부족하거든요. 고등 수학은 시간을 어떻게 이제 그 50분 동안에 20 몇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서술형이 있는데 그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모의고사는 차라리 나아요, 어머니. 그래서 모의고사는 30문제 100분짜리니까 그거는 쉬운 문제에서 빡 풀고 어려운 문제 시간을 못방하면 돼요. 근데 내신 기출 문제가 오히려 그렇지 않거든요. 시간은 50분인데 마킹을 해야 되는데 서술형도 있는데 막 그 50분 동안에 20 몇 문제를 풀려면 한 문제당 막 2분씩 풀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되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최적화 풀이를 심화 과정을 할 때 같이 익혀두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고 좋은 교재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자체 교재에서 이제 이런 거를 저희가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정규 클래스의 종류에 대해서 보면은 지금 난이도가 3개로 구분이 되어 있고 요 3개의 의대반, EGS 탑 의대반이라고 하는 반이 9월 달에 개강하는 반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GS 그랜드 슬램인데 이제 탑반이 있고요. 일반 그랜드 슬램 반이 있고 라이트 반이 있어요. 그래서 탑반과 일반 반과 그다음에 여기 L반, 라이트 반 같은 경우에는 와야 되는 회차가 주 3회로 이제 고정이 되어 있는 반. 그러니까 아예 주 3회가 모두 수업인 반이 있고 주 2회 진도에 아까 말씀드린 피팅 수업이 같이 들어가는 반이 있다고 보시면 되게요. 그래서 요 그랜드 슬램 라이트 같은 반은 아이들이 현행을 진행을 하면서 선행을 한 1년 정도
되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 내 학년 거 되게 잘하고 그거 이제 점수 되게 잘 나오고 선행은 무리하게 뽑지 않고 한 1년 정도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친구들이고 요 반 생각보다 인원이 많아요. 요 반이 생각보다 이제 인원이 또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진도가 느리다고 해서 아이들이 다 못하는 건 사실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 학년에 대해서 내신 관리가 잘 되면은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주 3회 등원을 하게 되고요. 아무래도 이제 선행하고 현행을 같이 하는데 조금 더 성실성이 많이 요구되는 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탑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사 입시랑 수능과 내신 1등급을 이제 보고 있는 반인데 이 친구들도 주 3회 수업이 필수이고요. 그 다음에 그랜드 슬램 반 같은 경우에는 일반 반 같은 경우는 주 2회 월금이나 아니면 화목 같은 경우는 수업이 있고 나머지 한 번은 피팅 프로그램이 이제 2가지가 들어가는 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조금 특이한 게 발표 토론식 수업으로 진행되는 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탑반 중에서 중학교 2학년 같은 경우에는 발표 토론식 수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고쟁이라고 하는 교재를 가지고 심화 수업을 이제 들어가는 게 있는데 발표와 이제 토론할 때 애들이 처음에 되게 쭈뼛거리는데 시키다 보면은 되게 교수님이 된 것 마냥 본인들이 해가지고 이렇게 막 쳐다보면서 아이들 반응만 이렇게 확인하면서 나중에 이제 좀 이제 시키다 보면은 본인들이 아는 걸 다른 아이들한테 알려준 게 가장 기억에 오래 남는다는 거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저도 아이들한테 설명하면 기억이 나는데 애들은 오히려 그걸 기억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저번에 이거 했었잖아. 언제요?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다른 아이들 앞에서 내가 아는 걸 설명하고 그다음에 혹시 이것보다 더 나은 풀이가 있는지 찾아가고 아이들별로 의견을 주고받는 수업이 지금 T반 같은 경우에는 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거 의대반 얘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의대반 같은 경우에는 9월 2일 월요일 반으로 해서 월수금 반으로 이제 개강이 예정되어 있는데 진도 시작하는 반은 개정 전 교육과정으로 수학2입니다. 개정 후로는 미적분 1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학교 2학년 친구들 대상으로 해서 이제 가는 건데 이 친구들 의대반이니까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되잖아요. 기본 심화만 아니라 지금 과정이 3개예요, 어머니. 3개. 그래서 이제 보시면 여기부터 이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확인을 하시면 과정이 3개가 가는데 어떻게 3개가 하냐? 미적분 1이 개정교육과정 전으로 수투거든요. 그래서 수투 개념을 실력정석으로 나가요. 그 다음 이제 대수가 말하자면 수1이거든요. 삼각함수 있는 거. 대수는 이제 고쟁이로 수업을 하고요. 빡빡하죠. 그 다음에 수학상 배운 지 오래됐으니까 그거 블랙라벨로 나갑니다. 그래서 3개 과정을 같이 갖고 가는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의대반이다 보니까 이 반도 다 주 3회는 필수 수업입니다. 그래서 요 이제 3개의 과정이 나가면서 거기에 이제 더 붙는 게 아이들 의대 가려면은 굉장히 퍼펙트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 아시죠? 과학 수학만 잘하면 안 되고 전 과목에 대해서 굉장히 완벽하게 그러니까 그냥 애매하게 중학교 때 내신 A 나오면 안 되고 100점에 가까운 점수가 나와야 되고 그게 이제 결점이 없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의대에 진학하려고 하는 친구들은.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은 중학교 때 진도도 사실 굉장히 빠른 친구들이에요. 중학교 2학년 때 지금 벌써 수투 나갈 정도면 진도가 굉장히 빠른 친구들이 되는 건데 이 친구들은 내신 기출 모의고사, 그러니까 고등학교 실제 모의고사들, 그다음에 기출 문제들을 저희가 수업 시간 안에 포함을 시켜놨어요. 그리고 의대 특화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중학교 2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저희가 커리가 아예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수요일마다 의대 특화 프로그램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제 아까 전에 저희 이제 전 학생 대상으로 아셈을 했었던 것처럼 의대에 특화된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그걸 아이들한테 해줄 거고요. LC라고 해서 이건 레벨 컴플릿이라고 해서 중간에 아이들이 이렇게 막 진도를 나갈 때 특정한 과정에 대해서 이 부분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뽀개기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레벨 1부터 시작해서 레벨 1, 2, 3, 4, 5까지 어려워지는 건데 이 시간에 레벨 1부터 시작해서 게임을 하는 것처럼 1 마스터하지 못하면 레벨 2로 못 올라가고요. 레벨 2를 또 마스터해야 특정 점수가 넘어갈 레벨 3로 가고 레벨 4로 가고 하는 건데 주어진 정해진 시간에 내가 레벨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문제를 쭉 풀면서 몇백 문제를 풀면서 내가 부족한 유형과 단원과 이런 거를 측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까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기출 문제들을 풀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기출 문제들을
실제로 의대에 이제 입결이 좋은 학교들이 있잖아요. 어머니들이 아시는 의대에 입결이 좋은 학교들의 기출 문제를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지금 파일을 갖고 있고 의대반 아이들한테 9월 달에 이제 개강을 하면은 요거 이제 포함시켜서 할 예정인 건데 요 의대반 개강은 완전히 확정이고요. 사실은 지금 탑반 친구들 중에서도 8월 25일 시험을 보고 넘어갈 친구들이 이미 정해져 있어서 외부생들도 이제 같은 날에 시험을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그 결과도 전국 단위로 똑같은 이제 의대반 친구들은 똑같은 시험지를 봅니다. CMS가 이제 대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의대반 모집을 하는데 어떠한 단위로 가시든지 같은 시험지로 시험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몇 점 이상이면 커트라인을 이제 넘으면 의대반에 입학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저희가 이미 탑반에서 넘어갈 수 있는 의대반에 이제 거의 입반이 확정된 친구들이 있어서 요 반은 무조건 개강이 확정됐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이제 어머님, 아버님은 한번 입학 테스트를 보시는 걸 제가 추천을 꼭 해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되게 신경을 이제 많이 쓴 반이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저 뒤에 이제 계시는 저희 2학년 팀장님이세요. 저희 이제 팀장님이 진짜 수업을 잘하시거든요. 되게 수업을 되게 잘하시는 분인데 이 팀장님이 또 수업을 들어가시게 됩니다. 이 반은. 자, 일단 피팅 프로그램 조금 빠르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수요일이나 일요일에 들어간 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게 무슨 종류가 있어요? 뭘 선택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개인화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이 개인화 프로그램은 수업 시간에 기본 과정과 심화 과정을 나갈 때 기본 과정에서 남아 있었던 오답들에 대해서 그 오답을 모아서 한 번에 해결하는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물론 고치기는 고쳤지만 아이들은 특징이 틀린 문제를 또 틀리고 또 틀리고 또 틀립니다. 그건 내신 대비를 시켜보면 이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또 틀리고 또 틀리고 또 틀리는데 아이들이 이런 식으로 선생님 제가 몇 단원에 몇 번 오답이 틀렸거든요 라고 이제 담임 선생님한테 주면 선생님이 이 번호를 체크해서 아이들마다 이렇게 문제지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 문제지를 가지고 개인화 시간에 와서 본인 이제 태블릿을 저희가 나눠주고 그 태블릿을 켜면 로그인을 하면 본인에 해당된 교재에서 틀린 문제와 쌍둥이 문항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해서 틀린 문제랑 똑같은 문제 아니고요. 숫자가 다르거나 유형이 똑같은 쌍둥이 문제들이고 요게 어떤 식으로 이제 이루어지냐면 한 번 풀었잖아요. 그럼 틀린 문제가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럼 한 번 또 풀어요. 한 번 또 풀어요. 여기서 오답을. 근데 또 틀린 문제가 있잖아요. 한 번 또 풀고요. 거기에서 또 틀린 게 있으면 한 번 또 풀고 결국 4번을 풀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4번을 풀고 그냥 수업 시간에는 고쳤어요. 알았어요. 하고 끝났는데 요 개인화 시간에는 기본 과정에서 남아 있었던 오답들을 완전히 끝내는 시간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 교재와 쌍둥이 문제들을 이제 저희가 갖고 오는 소스들은 굉장히 다양한 시중 교재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제 교재들이 이미 데이터베이스에 올라가 있어서 이런 교재들을 바탕으로 해서 아이들이 몇 번 틀려서 그걸 체크하면은 아이들이 틀렸던 문제와 유사한 문제를 완전히 끝낼 수 있도록 하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완전히 끝났어요. 잘하는 친구들은 요게 또 금방 끝날 수 있거든요. 개인화 시간에. 그러면 교재에 대한 건 끝났어. 그러니까 너는 학기 중에 이제 내신 대비 들어가기에 좀 몇 주 정도 남았는데 네가 중학교 2학년인데 선행학습을 이걸 하고 있으니 중등권 안 보지 좀 오래됐잖아. 그러니까 개인화 시간이 2시간 20분인데 남아있는 시간은 내신 문제를 좀 미리 풀어볼 수 있도록 또 주고 있습니다. 학기 중에는 이렇게 내신을 저희가 해결하고 있고요. 창의 수학과 1등급 모의고사라고 하는 이제 수업은 창의 수학은 이제 대수랑 기하에서 중고등 내용이 좀 융합되어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융합적인 사고를 하도록 이제 하는 수업이고 아까 전에 이제 탑반에서 고쟁이 수업이랑 똑같이 발표 토론식으로 이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모의고사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고등학교 모의고사가 시중 교재랑 또 느낌이 많이 다르잖아요. 풀어보시면. 그래서 모의고사 문제들을 저희가 다 편집을 해서 자체 교재로 만들어서 변형을 해서 회차별로 이제 쪼개가지고 중학교 3학년 친구들한테 모의고사 문제를 조금 미리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이제 개인화라던가 그다음에 여기 창의 수학이라던가 1등급 모의고사라던가 이런 수업들은 다 2시간 20분의 이제 수업들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아이들이 수요일에 오면은 그 5시간 동안의 수업을 2가지의 피팅 프로그램으로 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 따라서 뭐 개인화를 듣고 뭐 창의를 듣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이제 뒤쪽에 입시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저희 원감님도 굉장히 입시에 빠삭하신 분이고 저희 입시를 담당하고 계시는 선생님이 따로 계세요. 입시만 해주시고 자소서 봐주시는 선생님이 아예 따로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컨설팅을 이제 해주시는 건데 요 입시 프로그램도 수요일하고 이제 일요일에 2시간 20분 동안 이제 프로그램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어서 요걸 이제 선택을 해서 어떤 친구들은 앞에 1, 2교시는 모의고사 수업을 듣고 뒤에는 컨설팅을 듣는 친구도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아이들에 따라서 이제 맞춤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건데 요 수업 중에 탑반 친구들만 이제 들을 수 있는 수업이라던가 약간의 이제 제한 사항은 있을 수 있어서 그거는 조금 더 상담하실 때 자세하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PC 수업이라고 해서 이거는 퍼스널 클리닉이에요. 그래서 개별 수업이라서 입반 테스트를 봤는데 뭐가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그냥 바로 정규반으로 들어가기에는 이게 좀 약간 걸려요. 그럼 그런 친구들은 좀 메이크업을 하고 들어가야 될 수 있고 아니면 우리 애는 좀 진도가 느려서 진도에 욕심이 나서 선행을 조금 빨리 뽑아가지고 승반을 하고 싶을 수도 있고 좀 다양한 개인 수업에 대한 이제 요구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별 수업을 이제 진행하는 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들이 피팅 프로그램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요 다양한 프로그램 중에 뭐 월금은 이제 수업으로 채워주시고 수요일은 피팅으로 채워주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내신 만점 프로그램은 중학교 지금 현재 2학년, 3학년 어머님, 아버님이신 거죠. 중2, 3이고 내신 잘 보나요? 잘 볼까요? 웃으시는 걸 보니까 그렇게 잘 보지는 않는 것 같은데 심각하죠.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리고 중학교 1학년 친구들도 거의 이제 안 보다가 내신이 이제 아예 시험이 없다가 자유학년제에서 학기제로 가면서 거의 보더라고요. 이번 학기에 뭐 이제 중간고사까지는 뭐 안 봤는데 기말에 이제 보는 학교도 있고 1학기 때는 안 봤는데 또 2학기 때 보는 애들도 있고 그래서 1학년 때도 거의 시험을 보는 걸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내신 프로그램은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학기 중 내신은 개인화 시간에 아이들이 학기 중 프로그램, 그러니까 내신을 개인화 프로그램이 이제 할 수 있는 가볍게 하는 정도의 이제 수업이 있고 시험 기간이 굉장히 빡빡하게 돌아가요. 저희가. 그래서 시험 기간이 한 2주에서 2.5주 정도 전에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 기간이 다른 학원과 비교해서 좀 짧아요. 아실까요? 한 뭐 국어나 과학이나 이런 학원들은 한 달 정도 가는데 저희는 좀 빡빡하게. 그러니까 원래는 월수금이면 수요일엔 피팅이었잖아요. 근데 월수금이 다 내신으로 돌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내신 기간에는. 그래서 원래는 뭐 다른 학원은 월수금 등원이면은 그냥 월수금에 와가지고 내신을 하는 건데 저희는 월금이 수업이었고 수요일이 피팅이었잖아요. 근데 피팅도 이제 홀딩이 되고 아예 내신으로만 돌아가는 거고 한 2주 정도 실제로 수업을 하는 건 6회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2주 정도 들어가고 거기에 시험 주인주가 빠지면 2주 플러스 직보 정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학원에 비해서 조금 짧은 건 맞아요. 좀 짧고 빡빡하게 돌아가는 수업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제가 놀랐었던 것 중에 하나가 시험 기간에 따라서 시험 빨리 보는 학교, 그냥 일반적으로 보는 학교, 되게 늦게 보는 학교가 있는데 저희가 그 학교들을 가지고 그냥 일반적으로 너는 그냥 이때 보고 이때 복귀해가 아니고 저희가 시간표가 다 따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네가 월수금반인데 시험이 엄청 일찍 보는 학교야. 그럼 너는 내신 대비는 이때부터 들어가면 돼. 너네 학교는 일반적으로 시험 보는 학교라서 너는 내신 대비가 이때야. 그 다음에 3부, 너는 시험을 늦게 보는 학교라서 내신 대비가 이때야 라고 해서 아이들마다 개별 시간표가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요것부터 이런 식으로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저희 반 이제 친구들이고요. 이름은 다 지우기는 했는데 보면은 요 초록색이 시험 기간이거든요. 근데 얘는 되게 시험을 빨리 보는 아이였던 거잖아요. 그래서 시험 대비가 빨리 들어가야 돼요. 요 파란색으로 표현이 된 게 지금 시험 대비하는 프로그램을 이제 수강을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얘는 지금 2부인 거고요. 얘는 3부인 거예요. 아이들마다 시험 기간이 다르다 보니까 보통 다른 학원 같은 경우는 이제 적당히 너는 그냥 끝나고 이때부터 와 하고 이제 너는 좀 많이 빠졌고 너는 좀 적게 빠졌구나 그냥 이렇게 하고 마는데 저희는 아이들별로 빠지는 날짜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1부에서 이제 시험 대비를 하는 반, 2부 시험 대비하는 반, 3부 시험 대비하는 반이 다 따로 있어서 그때마다 저희가 선생님들이 이제 내신도 수업이 들어가야 되고 원래 하던 수업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반의 친구들이 1부도 있고 2부도 있고 3부도 있어요. 그럼 1부 애들이 내신을 들어가면 2, 3부는 수업을 또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저희가 엄청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내신 수업을 새로 만들어주면서 기존에 있었던 수업을 막 계속 하면서, 그래서 선생님들은 되게 정신이 없긴 한데 아이들별로 이렇게 개별 달력도 보내줍니다. 진짜예요. 보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내신 참여표라고 해서 저희가 다음 주에 이걸 조사를 할 거예요. 이미 내신 안내문은 나왔고 이걸 가지고 야, 너 이번에 내신 들을 거지? 그리고 문제는 이제 유형 수업을 4번을 듣고 너 유형 수업 들을 거야? 고난도 수업 들을 거야? 실전 모의고사 2번 들을 거지? 직보 올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아이들별로 시간표를 짜서요. 개별 달력을 만들어서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드려요. 그래서 요 이제 기간에 맞춰서 아이들이 빠지는 회차가 6번 플러스 직보로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복귀하는 날짜에 복귀하지 않으면 그냥 그날은 노는 게 아니라 그날부터 바로 복귀를 하면서 수업이 진행돼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느끼기에는 그런 말 하더라고요. 되게 빡빡해요. 2주 동안 다른 과목도 해야 되는데 지금 수학에 막 이제 올인을 해야 되니까 아이들이 이거 가지고 되게 빡빡해 하는데 이렇게 돌리니까요. 점수는 좀 잘 나오긴 합니다. 제가 보니까. 자, 그래서 요 서술형 첨삭 프로그램은요. 정규 프로그램, 그러니까 지금 요 시험 대비하는 내신 프로그램 전에 지금 저희가 개강 예정인 수업이에요. 8월 25일에 이제 개강을 하는 건데 서술형 못 쓰는 애들 진짜 많잖아요. 어떻게 아이들이 서술형을 그렇게 잘 쓰겠어요? 근데 서술형의 100%로 출제되는 학교도 사실은 있고요. 서술형 점수가 막 거의 한 50% 이렇게 이제 출제되는 학교도 있고 학교마다 서술형의 비중이 다양한데 저는 사실은 100점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는 서술형을 얼마나 잘 쓰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서술형에서 1점 감점이 되면 그냥 99점인 거잖아요. 근데 서술형까지 퍼펙트하게 쓰면 100점인 건데 의대를 생각하는 친구들이든 어쨌든 이제 대치동에서 이제 수업을 하는 친구들은 서술형을 쓰는 거에 굉장히 이제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서술형을 쓰는지 아예 그런 감이 없는 듯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제 잘 모르고 길게는 쓰는데 막 맥락이 없고 단위를 맨날 빼먹고 이런 친구들 되게 많은데 서술형을 쓰는 연습을 시켜주는 특강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8월 25일과 그 다음에 9월 1일 이렇게 해서 이제 2번 개강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실제로 내신 대비 전에는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퍼펙트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면은 얘가 처음에는 6번 수업을 하는데요. 얘가 4번짜리 수업이에요. 6번 중에 4번. 근데 4번은 보면은 뭐 중3 기준으로 해서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다. 단원이 2개다. 그럼 이제 2차 방정식의 그냥 이제 2차 방정식의 정의, 2차 방정식의 뭐 활용, 그 다음에 2차 함수, 2차 함수의 활용 이렇게 해서 4번 수업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중단원별 수업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개념 설명을 해주고 아이들이 이제 교재를 풀고 그 다음에 난이도는 유형이냐 고난도냐에 따라서 아이들별로 또 고난도와 유형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되게 복잡하죠. 내신 프로그램들이 아이들의 시험 기간에 맞춰서 따로 반이 생성이 되는데 그게 또 유형이냐 고난도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선택할 수 있는 선택폭이 굉장히 넓은 편입니다. 그래서 고난도를 신청할 거냐 아니면 유형을 신청할 거냐는 저희가 내신 기간 그 전에 보는 이제 모의고사가 있는데요. 그 모의고사 성적이 85점 이상인 친구들은 고난도를 신청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말씀을 드리면 저희 지금 2시 반에 제가 워크숍이 있거든요. 이거 끝나고 그 워크숍이 저 고난도 문제 푸는 거예요. 선생님들.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선생님이 풀지 않고 들어가면은 그 시간 안에 아이들한테 이제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바로 나오지 못할 정도로 상당히 퀄리티 있는 실제 기출 문제들만 모아서 아이들이 이제 100점 방지하는 문제들까지 맞출 수 있도록 하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4번 정도 그런 중단원 수업을 한 후에는 실전 모의고사라고 해서 2번의 수업이 더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한 번은 어머니들 잘 아시는 것처럼 직보 이렇게 있는데요. 요건 아까 말씀드린 이제 개별 달력이 되는 거고 유형과 고난도의 차이는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저희가 내신 기간에 쓰는 교재를 수업 시간에 풀면 유형 이걸 미리 숙제로 풀어오고 고난도 파일을 수업 시간에 해결을 하고 가야 되면 고난도 수업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과제가 조금 더 많을 거고요. 고난도 문제를 풀다 보니까 요거를 그 수업 시간 안에 단원별로 1, 2, 3, 4가 잘려 있다 보니까 1회차에 2차 방정식에 풀이를 해야 되는데 그날 만약에 못 끝났어요. 근데 2회차랑 완전 별개의 내용이잖아요. 그럼 독서실에 가야 해요. 독서실에 가서 요걸 끝내고 가야 됩니다. 고난도 문제를.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실전 모의고사 2번 있잖아요. 4번 수업하고 2번이 실무인데 시험 몇 개 볼 것 같으세요? 5시부터 10시까지거든요. 시험 몇 개 볼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최대 6개 가능합니다. 6개. 엄청 빡빡하죠. 안 그래도 그 앞에 유형이나 고난도 수업도 시험을 하나씩은 보거든요. 근데 실전 모의고사는 5시부터 10시까지 수업 중에서 최대 6개의 시험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면 앞에 4번 수업을 했을 때 이미 어느 정도 아이들이 시험 보는 연습은 되어 있는 상태예요. 1회 수업할 때 시험 하나 있고요. 2회 수업할 때 시험 하나 보는데 실무까지 가게 되면은 시험 하나에 35분씩 서술형이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40분을 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앞에 5시부터 6시 50분까지 시험 보면은 일단 3회가 끝나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렇게. 그럼 이제 굉장히 빠르고 잘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3회까지 보고 나면 다 고쳤어요. 이걸 다 고쳤어요. 그럼 다 고치면 그 뒤에 4회도 보고요. 4회도 35분. 5회도 보고요. 6회까지 보고 다 고치고 집에 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최대 6개까지 이제 풀릴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실전 모의고사가 2회 수강하게 되면 최대 12개 풀고 가는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앞에 중단원에 관련된 수업이 4번, 실전 모의고사는 2번, 그다음에 직보. 요렇게 해서 이제 내신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아이들이 실전 모의고사 볼 때는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이 되게 정신이 없으세요. 제가 계속 강조드려요. 선생님들이 되게 정신이 없으시고 선생님들이 되게 일이 많은데 애들은 좋아요. 애들은 좋아요. 왜냐면 그냥 다들 똑같은 문제집 주고 풀게 하는데 유형이나 고난도냐 선택할 수 있고 내 시험 기간에 맞춰서 수강 신청을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100점 맞은 친구들이나 100점을 맞으면 성적표 기준이에요. 꼬리표 기준으로 100점을 맞으면 문화상품권 이제 증정을 하고 있고요. 성적 우수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저희가 게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저희 학원에 있는 2학년, 3학년 아이들 평균을 쭉 뽑아보면요. 거의 한 전체 평균이요. 전체 평균이 한 95점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전체 평균. 그래서 저희가 내신은 굉장히 자신이 있는 센터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이들은 좀 힘들 수 있어요. 근데 그만큼 이제 직전 보강 때는 교재에서 틀린 문제까지 저희가 다 파일로 만들어가지고 다 풀게 하고 물론 자기 학교 기출문제 이런 거 당연히 다 풀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빡빡하게 관리가 들어가는 학원이고 그리고 제가 느끼는 그러니까 외부에서 온 사람이 봤을 때 이제 장점은 대형이잖아요. 되게 이제 센터가 많은 대형 학원이잖아요. 근데 딱 들어왔을 때 모든 게 다 매뉴얼화 되어 있고 그래서 선생님들 별로, 강사들 별로 뭔가 관리의 퀄리티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선택권이 좀 많고 재원생 위주로 돌아가는 학원이라고 하는 점 해서 대형 학원의 시스템에 약간 밀착 관리가 이제 더해진 느낌이라서 혹시 CMS에 좀 재원을 하시지 않거나 아니면 이제 중등간에 좀 이제 수업을 시작해보고 싶은 분이라면 좀 요거 이제 설명회 끝나고 나서 한번 입학 테스트는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데는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